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제103회 총회가 개회 예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회무에 돌입했습니다. 신임 총회장으론 리명성 목사가 추대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은 대구에서 103회 정기총회를 열고 총회장에 이승희 목사, 목사 부총회장에 김종준 목사를 선임했습니다. 이단 사이비가 명문대 심리학과를 사칭하고 단기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방법으로 포교에 나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제8대 국가인권위원회 신임위원장으로 취임한 최영애 위원장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과 인내를 그린 영화 바울이 10월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제103회 정기총회에서 신임 총회장에 리명성 목사가 추대됐습니다. 교계 안팎으로 이목이 집중됐던 명성교회 세습 문제는 총회 시작 전부터 교인들과 신학생, 목회자들의 격렬한 시위로 뜨거운 논쟁을 예고했습니다. 윤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제103회 총회는 명성교회 세습 논란으로 치열한 찬반 공방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시작됐습니다. 교회 세습 반대 운동연대 등은 총회장 입구에서 기도회를 열고 총회들에게 세습 문제 치리를 촉구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와 영남신학대학교 등 신학생 400여 명도 세습 방지법이 유효함을 총회에서 재확인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명성교회 교인들은 이에 맞서 담임 목사 청빙은 교회의 기본권이란 손팻말을 들고 세습 찬성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명성교회 장로들은 호소문을 통해 총회 재판국에서 세습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일부 음해 세력이 재판 결과를 무시하고 총회를 분열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어느 때보다 혼란한 가운데 시작된 제103회 총회에서 신임 총회장으로 추대된 리명성 목사는 세속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매우 어려운 때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총회장을 하는 동안 무엇보다도 한국교회 영적 부흥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목회 자료를 제공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3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이번 총회에선 목회자 성폭력 예방을 위한 헌법 개정과 동성애 문제도 다뤄질 예정입니다. 또 세습을 용인한 재판국 판결에 대한 재심 여부 등 명성교회 세습 논란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추이에 관심이 쏠립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은 대구에서 103회 정기총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임 총회장엔 직전 부총회장 이승희 목사가, 목사 부총회장엔 김종준 목사가 선임됐는데요. 자세한 총회 현장 소식을 한진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내 최대 규모 교단인 예장합동은 변화하라, 교회의 희망으로, 민족의 희망으로를 103회 총회의 주제로 정하고 개혁과 변화를 새롭게 다짐했습니다. 1년의 임기를 마친 전계현 직전 총회장은 보다 발전적인 총회를 이루고 안건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변화를 강조하며 103회기의 시작을 격려했습니다. 이제 거대한 우리 총회는 103회 주제처럼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 평안과 미래와 소망을 안겨주어야 합니다. 임원 선거에선 직전 부총회장이었던 반야월교회 이승희 목사가 총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이승희 신임 총회장 역시 변화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앞으로 시행착오와 조직적인 저항을 극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 총회장은 총신대학교 사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선한 결단을 해주시면 나는 우리 총회 앞에 호소해서 그 문제가 더 이상 펼쳐지지 않도록 책임조차 묻지 않고 이 문제를 종결할 의사가 있습니다. 총신 정상화를 위해 저와 우리 임원회는 전폭적인 지원을 실행하겠습니다. 3파전을 벌였던 목사 부총회장 선거에선 꽃동산교회 김종준 목사가 총대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장로 부총회장엔 단독 입후보한 가장축복교회 강의창 장로가 선임됐습니다. 이번 임원 선거는 지난 102회 총회 결의에 따라 18년 만에 직선제로 진행됐습니다. 한때 부서기 후보 자격 논란을 놓고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전계현 직전 총회장의 통제로 수습되면서 큰 마찰 없이 임원 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장합동교단은 새롭게 구성한 임원진의 주도로 오는 14일까지 총회 일정을 이어가며 총신대 사퇴 수습을 비롯한 산적한 현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구TV 뉴스 한진식입니다. 이단 종교단체가 명문대 심리학과를 사칭해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는 광고를 내고 포교 활동에 나서 학과 측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서울대 심리학과는 종교 집단이 심리학 관련 연구를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변종 기독교 교리를 전파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학과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집단이 대도시 번화가 등지에서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고 본인이 서울대 심리학과 조교 또는 연구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이 서울대 공과대학 강의실에서 면접을 진행한 후 연구 참여자로 선발됐다고 통보하고 이후 변종 기독교 교리를 전파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사칭 행위는 서울대뿐 아니라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등 서울 소재 유명 대학들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제8대 국가인권위원회 신임위원장으로 취임한 최영애 위원장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여성, 이주민, 난민, 성소수자를 비하하는 혐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자신의 첫 번째 책무가 우리 사회에서 혐오와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평등권 실현을 위해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약자에 대한 혐오 표현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국가의 공식 선언을 요구한 유엔의 권고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들은 지난 8월 최 위원장이 국가인권위원장에 내정된 이후 그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활동들을 전개해왔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같은 이유로 위원장 내정 철회를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순간을 그린 영화 바울이 내달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작품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자 했던 바울과 초대교회의 모습을 감동적으로 그려냈습니다. 영화는 기독교에 대한 극심한 박해로 크리스천들이 짐승의 먹이가 되거나 불태워졌던 AD 67년을 배경으로 합니다. 작품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성도들을 격려하는 사도 바울의 담대함을 담았습니다. 또 이번 영화에선 바울이 옥중에서 사도행전을 쓰게 되는 과정, 4차 선교 여행을 끝낸 바울의 삶 등을 엿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 역할은 영화 배너에 출연했던 연기파 배우 제임스 폴크너가 맡았으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예수 그리스도 역을 연기했던 배우 제임스 카비젤이 바울의 동역자 누가 역을 열어내 개봉 전부터 화제를 모읍니다. 영화는 10월 중 개봉될 예정입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한진식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광고로 복음을 전하는 사단법인 복음의 전함이 국내 첫 광고 선교 캠페인 대한민국을 전도하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복음의 전함 광고 모델로도 활동하는 개그우먼 김지선 씨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 눈길을 끕니다. 여러분들까지 이 폭염 속에서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다 나오셔서 그렇게 전도해 주시고 그런 모습에 저도 큰 감동을 받았거든요. 정말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 분명히 열매가 크리라 믿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음의 전함은 뜨거웠던 지난 여름 부산 해운대와 경남 김해 등 경상도 지역에서 교회 외벽과 택시에 복음 광고를 게시하고 지역교회 성도들과 함께 전도 캠페인을 진행했는데요. 오는 11월엔 전라도 지역에서 대한민국을 전도하다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너는 칼로 싸우느냐? 나는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다. 어린이들을 위한 복음 영상 콘텐츠 키즈모아가 유튜브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키즈모아는 어린이들이 인형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경 암송 노래로 찬양과 율동을 익히도록 돕기 위해 경기 성남시 주님의 교회가 제작하고 있는데요. 교회 성도들이 직접 나서 성경 이야기를 바탕으로 인형극을 진행하고 성경 암송 노래를 창작해 선보이고 있습니다. 전 앞을 보고 싶습니다.
해주세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영상에 그래픽과 애니메이션을 넣어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성경 말씀을 접하도록 했는데요. 주님의 교회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세워지길 기도한다며 다른 교회들이 어린이 사역의 키즈 모아 콘텐츠를 잘 활용하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소식은 국제 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에서 보내왔습니다. 월드비전 합창단이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지구촌 평화를 염원하는 공연을 펼쳤다고 합니다. 중학생 합창단원 39명은 먼저 독일을 찾아 베를린 장벽 유적지인 이스트사이드 갤러리와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이 선언된 포츠담에서 대한민국의 평화 통일을 노래했습니다. 이어 방문한 오스트리아에선 시리아 난민 아이들을 위로하는 공연을 선보였고 비엔나 국제센터와 슈테판 성당, 쉔부른 궁전을 찾아 버스킹 공연을 펼쳤습니다. 월드비전 합창단 김보미 상임지휘자는 진심을 담은 노래로 지구촌 아동들을 위로하고 싶다며 평화를 노래하는 소리가 전 세계에 울려 퍼지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공연을 준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굿TV 뉴스 한진식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오현근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이 기업 집단국을 중심으로 재벌 개혁에 박차를 가해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경제검찰로도 불리는 공정위는 기업 집단국의 신설 1주년을 맞아 재벌 개혁의 전문성을 강화할 전망입니다. 깐깐한 법 집행 탓에 재계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기업과 정부 간 소통을 통해 자발적 변화를 유도해온 만큼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대기업이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김 위원장은 밝혔습니다. 정부가 지진 안전 주간을 맞아 12일 전국에서 지진 대피 훈련을 실시합니다. 2년 전 경주에서 규모 5.8 지진이 발생한 이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진 대피 훈련은 올해 5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번 훈련은 민방위 훈련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등이 참여하게 됩니다. 훈련은 라디오 방송에서 지진 행동 요령을 안내한 뒤 실제 대피를 해보고 이후 심폐소생술과 소화기 사용법 등의 안전교육을 병행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면서 올해 상반기 피해액이 지난해 대비 7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800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73.7% 증가했습니다. 피해자는 2만 1,000명으로 56.4% 늘었습니다. 이는 매일 116명이 10억 원의 전화금융 사기를 당하는 수치입니다. 유형별론 대출 빙자형이 1,27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정부기관 사칭은 528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교육부가 교육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 역량을 높이고자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을 개정해 전국 모든 학교와 교육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대한 해설과 교육부 지침, 유권 해석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안내서입니다. 교육부는 이번에 학교폭력 재심 절차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의 재심 청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는 경찰이 학교폭력 사안을 수사할 경우 가해자의 신상 정보와 사건 개요를 학교에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굿TV 뉴스 오현근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 4.27 판문점 선언을 비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교회협은 성명을 통해 판문점 선언을 비준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미래를 위한 역사적 과업에 모든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신천지가 오는 18일 인천 아시아드주 경기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가 인천시의 대관을 취소해달라며 단식 투쟁을 진행 중입니다. 한편 신천지는 이번 집회를 위해 이틀에 걸친 리허설도 이미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허설을 지켜본 뒤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던 인천시는 현재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9회 2018 홀리위크가 내달 22일부터 28일까지 전국에서 열립니다. 22일 부산을 시작으로 23일 광주와 25일 대전, 28일 서울에서 마무리됩니다. 서울 홀리위크엔 김삼성 선교사, 이용희 교수, 박동찬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며 가수 양동근과 헤리티지 등의 찬양 무대를 꾸밀 예정입니다. 사단법인 월드휴먼 브릿지가 11월 제97회 태교음악회에 참여할 임신부를 모집합니다. 이번 음악회는 경제적 여건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임신부들을 위로하고 필수적인 출산용품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저소득 가정, 미혼모, 탈북민 등도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